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윤정민 전문가님 오늘 저희 방송 처음으로 나오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당연히 어떤 네. 수익을 많이 내드려야 되는데,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멋진 활약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내일장 대장주 매일 오후 5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미리 연락 주시면 먼저 서둘러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질문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벌써 11월입니다. 2014년 올해도 딱 2달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다시 반등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하루 만에 돌아왔고요. 또 IT 쪽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오늘장 어제 거의 44일 동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다가 네. 어제 같은 경우 좀 외국인들 좀 매도로 좀 보여졌는데요. 하지만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로템이라는 운수창고 관련주들이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일시적인 이제 착시 효과를 좀 보여준 부분이지 오늘도 보십시오. 외국인들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선물까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기존대로 좀 다가가시면 되고, 하지만 지금 현재 종목별로 해서는, 업종별로 해서는 지금 현재 순환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지금 운수창고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기계 쪽은 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전기, 전자, 어려, 정미, 그리고 서비스 쪽으로는 매수 물량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업종별로 해서 좀 순환 매매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혹시나 운수창고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더 좀 매수 시점 가지고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업종별로는 순환 매매가 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오늘이 11월의 첫 거래일이었지만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윤종민 전문가님, 오늘 시작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요. 그동안에 보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상당히 괴율이 발생했었는데, 예. 그것은 기관들이 꾸준한 매도세. 근데 오늘 모처럼 기관들이 큰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네. 기관들은 계속 외국인들이 한 40일 가까이 매수하는데 기관들은 특히 투신에서는 계속 매도세 일관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펀드 환매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에는 많은 개인들이 많이 토작 시장 종목을 매매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소외되고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모처럼 만에 기관들이 큰 매수세가 다음 주부터는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보고요. 미국 시장 나스닥이나 아니면 다우 보더라도 항상 나스닥하고 다우는 함께 올라가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시장이 먼저 상승했지만 뒤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은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더 큰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럼 좀 다음 주부터는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시선을 돌려보는 게 좋을까요? 예. 중소형 중에서 IT 쪽에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서 실적이 좋은 그리고 앞으로 가치가 조금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의 종목들보다도 더 상승 여력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많으니까요. 네. 그걸 잘 찾아서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하면은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실적과 수급이 좋은 코스닥 쪽의 IT 부품주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말 그대로 불기둥처럼 내일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의 수익률이 더 좋을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장 대장주 출연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부터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LG레터가 9.5%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반면 현대위아는 오늘 2% 가까이 빠지면서 수익률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2.6% 수익 구간입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입니다. 어제보다 수익률이 모두 다 늘었습니다. 플랜트 14% 가까운 수익 구간이고요. 세코닉스도 7%대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입니다. 먼저 SAMT가 오늘 조금 부진했네요. 마이너스 5.9%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캠시스 강하게 반등했죠. 오늘 2.9% 플러스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하림이 오늘 반등하면서 손실이 줄었습니다. 본격적인 반등 기대해보고 있고요. 어제 편입된 코나우의 아이센스, 먼저 아이센스는 매수가 웃돌면서 0.2%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민 대표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5개 종목이고요. 어제보다 수익률 모두 늘었습니다. 원익 IPS가 7%대고요. 위메이드와 풍산이 4% 후반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송상우 전문가입니다. 삼진 L&D가 오늘 소폭 반등이 나오면서 손실률이 줄었죠. 다음 주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AS를 받아볼 텐데요. 박수범 전문가님 LG렌터카 역시 수익률 9%대 놀라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군요. 네. LG 렌트카,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렌트카 산업은 아직까지도 좀 성장에 이제 놓여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좀 우리가 그 반등을 이용해서 좀 들어가서 매수점을 좀 잡아주자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현재 22평선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횡보 구간이 조금은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2차 상승 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더 22평선, 아직까지도 AJ 렌트카를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현재 22평선 부근에 다시 한번 더 이제 터치를 한다면 한번 좀 매수 시점을 가지시고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좀 한 종목 더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 중에 현대위아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1.9% 좀 하락이 나왔고요. 어제여서 오늘까지 이틀째 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위아 좀 안전하겠죠? 네,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 섹터들이 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좀 매도 물량이 네. 나왔습니다. 뭐 현대차, 뭐 기아차를 비롯해서 거기에 이제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지금 만도도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 현대위아의 어떠한 펀더멘털이 졌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같은 업종끼리의 어떤 순환매 부분에서 종목들이 순환매 부분에서 일시적인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지금 현재 그 박스권을 좀 이탈해서 지금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준 부분에서 22평 부분까지 좀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시나 22평까지 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좀 매수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찬스가 또 만들어지는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그 현대위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위아는 21선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십시오. 자,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총 2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S코넥인데요. 코스닥 종목이죠. 갤럭시 S5에 적용될 메탈 케이스 수출 기대감으로 최근 급등했던 종목인데 자세한 분석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J콘텐츠입니다. 방송 서비스 관련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늘 2% 가까이 올랐는데 적정 매수가는 얼마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정민 전문가님, 그에 앞서서 첫 시간에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요. 종목을 고르실 때 어떤 전문가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종목 선정 기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종목 선정 기준은 모든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그 주식 매매하는 분들이 거의 다 어떤 대동소이할 것을 믿고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실적,
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모래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적은 뭐 아주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좋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어떤 재료가 있더라도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되죠. 미인주는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인데 그것은 관심이 없으면은 관심 이꼴 어떤 수급이라고 볼 수 있죠. 수급이 안 도는다는 것은 수급이라는 것은 거래량하고 마찬가지예요.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 종목은 거래량이 늘어나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다음에는 어떤 주가가 이미 실적이 좋다. 이랬을 때는 주가를 봐야 돼요.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 실적 가치를 반영이 되는지. 왜 그러냐면 그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적이 한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그 실적에 상하는 주가가 반영이 됐는지 여부, 또 이제 유통 물량, 거래량이나 유통 물량이 적절한지, 너무 적은 종목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추세도 이제 기본적인 건데 차트를 보면은 우상향하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하는 종목 중에서 고르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네요. 예, 일단 실적과 수급을 좀 우선적으로 살펴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가져오신 두 종목 실적과 수급 어떤지 잠시 후에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콘에 살펴볼 텐데요. 에스콘에 어떤 기업인지 기업적인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에스코넥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휴대폰 내외장 부품 제조하고 네. 판매업을 하는데요. 이 휴대폰 케이스 있죠? 케이스하고 이제 그 케이스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데 지금 상당히 스마트폰에 관련해서 많은 그 부품 업체들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스코넥 같은 경우도 중국의 그 자회사들이 두 군데가 있죠. 이 자회사 삼형전자라고 해서요. 이 자회사를 발판으로 중국 시장에서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요. 네. 또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오늘 예상 실적이지만은 한 60% 이상 성장하는 걸로 나왔고요. 다만 이 예상이라는 것은 비록 정확하진 않지만은 내후년에도 올해 대비 한 70-80%의 성장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후에 지금 현재 예상되는 수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예측이 맞아 들어간다고 봤을 때요. 에스코넥은 지금 많이 올랐죠, 이번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차트를 보면 에스코넥인데 이번에 파동이 나왔는데 지금 주봉으로 보면요. 주봉을 보면은 네. 전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했으면 이 저항 물량을 돌파했다는 뜻이 되고 다음에 고점이 2,980원인데 여기까지 중간에 한번 쉰 다음에 이 실적이라든지 실적을 볼 때 앞으로 성장성을 볼 때 이 전 고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고요. 예. 오늘 음봉으로 이제 큰 폭을 조정을 받았는데 위에서 매도세가 오늘 나왔죠. 그동안에 좀 높게 올라갔었는데 다음에 밑에 내려오니까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 종목은 네.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일장 시초가 매수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매수 가격이 예. 오늘 종가인 한 1,685원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매수가는 한 1,650원. 50원 정도요? 예, 1,650원인데, 네. 1,685원, 여기에서 내일 뭐 시초가 매수하고 좀 눌림을 주면은, 나머지 반절, 50%, 1차, 2차로 나눠서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한 2,000원 정도 바라보고요. 네. 그때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추가 어떤 그 홀딩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손절가는 1,570원, 예. 1,57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실적이 탄탄한 에스콘의 내일장 대장주로 추천을 받아봤고요. 한 종목 더 있죠. J콘텐트리. 일단 이 종목 오늘도 흐르면 2% 가까운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좀 유명한 기업이죠. 방송 서비스 예. 관련해서요.
예, 제휴 콘텐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메가박스 센트럴 뭐 극장 운영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또 유통 지금 보면은 그동안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네네. 최근에 작년 실적보다도 10%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네. 또 영화 산업이라든지 방송 산업 부분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제휴 콘텐츠라든지 우리가 선진화될수록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런 네.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우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 이게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오늘 폭락이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음봉이 나왔었는데 네, 한 10월 중순이었죠. 예. 네. 요건 나름대로 CB 전환사채 발행이 이를 주된 폭락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그 전환사채 180억 정도 되는데 이 전환사채는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이 제휴 콘텐츠들이 앞으로 성장성을 인정해 준 거다. 무이자로 전환사채를 18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휴 콘텐츠는 그 돈으로 지금 이자가 비싼 채무를 다 갚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전환사채 발행한 거 그 이상으로 주주들한테는 가격으로서 보답을 해줄 거다. 이렇게 봤을 때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봤죠. 그럼 일단 매수가를 한번 볼까요? 네네. 매수가는 4,870원 오늘 종가죠. 네. 4,780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시초가에 1차 매수하고요. 조금 눌림을 주면은 2차 반반씩 매수하고 네. 1차 목표가는 5,200원을 잡아볼게요. 바로 위에 있는데 5,200원 여기까지 충분히 가겠죠. 다음에 1차 목표가를 넘어갔을 때 2차 목표가는 한 5,700원까지도 가능하다. 네. 다만 이렇게 예상대로 안 가는 경우 손절가는 네. 짧게 좀 잡을게요. 4,750원 이렇게 그렇군요. 보겠습니다. 예. 예. 혹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떠서 출발한다면 추격 매수 가능할까요? 예, 틀림없이 눌림은 항상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눌림 시에 매수하는 것이 네. 항상 기본적인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휴 콘텐츠리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박수범 전문가 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역시 코스닥 종목이고요. 최근 3D 프린터 관련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오늘 5% 가까운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 내일장 네. 대장 종목으로 하이비전 시스템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좀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건가요? 네, 아무래도 어제 좀 예. 시연회가 있었죠. 3D 프린터가 이제 시연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 주식견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의 어떠한 점이 이제 좀 매력적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3D 프린터를 떠나서, 원래,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메라 모듈 장비 쪽을 지금 현재 생산하고 거기에 따른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죠? 삼성전자와 관련된 삼성광통신 비상장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LG전자와 관련 있는 LG 이노텍 그리고 요즘 주가 너무 오늘도 크게 급등하고 있죠. 파트론. 예, 그리고 캠시스라는 또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바닥 잡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다시 바닥 잡고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 모듈 생산에 따른 거기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 마진이라든가 앞으로의
앞으로의 그 영업적인 부분, 매출적인 실적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크다는 부분들이죠. 카메라 모듈 시장에 보면 이제 2011년도에 보면 약 10억,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10억 개 정도의 이제 흐름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2억 정도 만들어졌어요. 12억. 예, 12억 개가 좀 넘는 것으로, 17억 개로 알고 있습니다. 17억 개.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17억 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20억 개 정도의 이제 캐파가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으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블랙박스 안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CCTV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그 외에도 여러 예를 들어서 또 로봇 청소기들 있죠. 로봇 청소기에도 이제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부착되어서 혹시나 이제 집이 아닌 멀리 밖에 있을 때 집안에 청소가 잘 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집안에 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또 침입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격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그건 이제 카메라의 쓰임이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에 따른 파트너에다가 캠시스 주가들이 계속 상승한다는 거죠. 이러한 회사들이 성장을 한다면 바로 제가 지금 오늘 제시드리는 하이비전 시스템 또한 성장을 거둘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D 프린터 쪽이죠. 3D 프린터 쪽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자, 어제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시연회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왔는데, 네. 의견은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실질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미세한 부분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지만,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앞으로 여러 용도로 좀 활용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하지만 어제 제품이 나왔고 본격적인 이제 내년부터 이제 매출이 형성될 건데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현재 15,550원, 오늘 마이너스 5.47%를 보여줬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 22평선을 이제 넘어선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추세는 좀 약간 꺾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62평선에 대한 이제 지지 흐름은 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62평선을 살짝 벗어나는, 매수가는 14,500원. 거기다가 네. 손절가 13,500원. 목표 가격은 좀 높게 잡아서 25,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현재가 15,550원이 아니라 14,500원까지 내려간다면 그때쯤 한번 분할 매수도 가능한 가격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박수범 전문가, 윤종민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요, 원익 IPS입니다. 이미 이정미 대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도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에 맞서는 윤종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불기둥 종목은요, 로엔입니다. 지난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신고가 경신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1.7% 올랐습니다. 원익 IPS 대 로엔 대 원익 IPS 내일장 불기둥 종목입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월요일날 좀 공략 가능한 종목인데 최근 흐름 정말 좋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IT 중에서도 이제 장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제가 조금 전에 지금 현재 뭐 워닝 IPS 지금 이정민 전문가가 좀 들고 예. 나온 종목인데 참 잘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수익도 좋은 상태고요, 지금. 네, 워닝 IPS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SNU라든가 지금 이제 많은 그 장비주, IT 관련된 장비주들의 흐름,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뭐 관련해서 뭐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해외 오히려 중국 쪽 시장에서의 장비 쪽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닉 IP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장비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매출을 좀 현재 보여주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닉 IPS 뭐 아무래도 삼성향입니다. 삼성에서 나온 연구원들이 만든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워닝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과 관련된 흐름을 좀 보여주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어서도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반도체 부분들의 단가가 상승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분명히 워닝 IPS에 좋은 흐름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시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워닉 IPS가 지금 현재 9,130원, 오늘 같은 날 3.9%, 약 4% 정도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고요. 그동안 며칠 동안 좀 행보 구간을 만들어줬는데, 오늘 딱 다시 한 번 더 이 행보 구간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양봉이 좀 만들어졌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월요일날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충분히 큰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이 형성된다면 앞으로 추세적으로 2차 상승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시고 워닉 IPS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일단 오늘 9,130원이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아래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9,000원 좀 제시해 드리고요. 자, 손절가 8,5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2,000원까지 계속해서 좀 홀딩 전략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님의 이 평가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앞서 초반에 코스닥에서 IT 부품 좀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워닉 IPS 좀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나요? 예. 워닉 IPS 상당히 좋은 종목이네요. 좋은 종목이고,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매수를 했었어요. 매수해서 수익 실현을, 큰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인데, 네. 이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종목이다. 네. 그리고 지금 어떤 추세를 봤을 때도 아주 안정적이고, 앞으로 계속적인 성장,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박수범 전문가, 좋은 종목을 내일 불기둥이 나올 것 같은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내일 월요일장 종가 기준도 수익률 승패를 가려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일단 오늘 한 4% 가까이 오른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윤종민 전문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괜찮을까요? 추가적인 상승 더 기대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오늘도 예. 어떤 그 기관들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4% 정도 올랐는데 그동안에 하락하는 더 추가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네. 아주 적절히 상승했다 보고요. 내일 거래량이 오늘 좀 늘었는데 더 큰 거래량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닉 IPS 긍정적인 평가 두 분 전문가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로엔 들고 오셨는데요. 뭐 지난주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일단 1.7% 시장 대비 강하게 올라왔기도 했는데 로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로엔은 뭐 다 아시죠? 로엔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걸 판매하는 회사인데 SK 그룹 계열사죠. 그리고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1위고 인지도가 1위고 또 시장 점유율이 1위예요. 대표적인 어떤 음원 시장인데 가장 특징 지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실적이 이번에 작년 대비 한 30%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예상하고 있죠. 네. 하여튼 가장 기본되는 것이 뭐냐면 실적이다. 그리고 실적만 좋아서 되는 건 아니고 실적이 좋아도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관심을 받는 것은
이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네. 그럴 때 잠깐 제가 한번 이걸 차트 한번 띄워볼게요. 네. 로엔. 네. 일단 뭐 오늘도 흐름 좀 좋았습니다. 거의 뭐 5일선 회복하는 움직임 나와주면서 1.75%. 예. 그래서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수급이 예. 쭉 들어왔어요. 상한가 베이팅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그 기관들이 적극적인 매수세에 의해서 네. 이게 뭐냐면은 실적 아주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이 올해 예상이 작년보다도 한 30% 정도 실적 네. 향상이 예상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도 네. 올해보다도 더 큰 실적 향상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 지금 큰 이슈는 뭐냐면은 어떤 음원 이 사용료가 이걸 논의가 되겠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음원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이러는데 많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중년층 이상으로 전부 음원 서비스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고요. 매수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요번에 큰 폭으로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모습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1년 동안의 저항으로 작용했던 네. 이 박스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했다는 얘기잖아요. 돌파했으면은 이것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많은 어떤 매매자들의 어떤 관심이 높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기대를 가지고 시초가 매수를 50% 시초가 매수하고 눌림 줄 때 나머지 50%를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정할게요. 매수가는 17,450원 그 부근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주번호 보면은 2만 원 정도로 일단 보겠습니다. 2만 원 네. 정도로 보고요. 손절가는 혹시 제가 예측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16,900원 손절가를 정하고요. 내일 불기둥을 뽑아낼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 예. 자, 로엔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는데요. 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한 종목이었죠. 로엔. 일단 박수범 전문가님의 평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로엔. 네. 자, 로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플래닛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음원 유통, 멜론을 아실 겁니다. SK텔레콤을 통해서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음원이 확장된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음원 유통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SK 플래닛 쪽에서 좀 매각을 한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SK 계열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죠. 거기에 따라 이제 리스크 부분 때문에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좀 좋지가 못했던 사실이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차트적으로는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일단 이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로엔이 매각되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스타인베스트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쪽으로 가서 로엔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배 구조를 가질 수 있냐.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음원 유통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진입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거기다 소리바다가 크게 주가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엔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네. 하지만 최근에 수급이 크게 형성되면서 이제 단기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거의 17,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네. 다시 한 번 더 재상승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7,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네. 그리고 다시 로엔에 대해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손절 라인은 같은 의견 주셨는데요. 윤종민 전문가님, 일단 박수범 전문가님께서 로엔, 좀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좀 해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모든 예. 종목들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다만 장점이 얼마큼 많으냐, 그 장점이 시장에 부각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네. 그래서 지금 로엔 같은 경우는 제가 내일 불기둥 종목으로 뽑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제가 보는 건 아니고 예. 내일 불기둥을 얼만큼 뽑는지 우리 박수원 전문가는 한번 보면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종목의 수익률이 더 좋을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머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저기 SNU인데요. 네네. 저기 9,800원에 매수하고요. 9,800원이요? 예, 네. 15%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연말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목표가 어느 정도 때 매도해야 되는지. 네. 일단 그래도 좀 행복하시겠어요.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그럼요. 방금 전화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전문가님께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한번 직접 여쭤봐 주세요. 예. 네, 박수만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떠한 점이 궁금하세요, SNU? 저기 이게 연말까지 가져가도 되는 건지요? 네네. 그리고 매도가가 얼마 정도가 될지 그게 궁금했어요. 자, SNU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좋은 이유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이제 OLED 관련 이제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OLED 설비 투자가 좀 앞으로 좀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올해 원래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대세를 좀 꺾을 수는 없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설비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SNU가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이 중심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차트 흐름, 수급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단 수급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급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SNU를 보게 되면 SNU가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좀 시가총액이 좀 2천억이 넘긴 하지만 기관 쪽에서 아직 적극적이진 않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다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데 22평 부딪힐 때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큰 양봉을 만들면서 흐름들을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오늘 같이 1.3% 양호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크게 형성됐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뭐 이러한 흐름들이라면 어쩐지 지금 9,800원 너무나 매수를 잘한 위치고요. 목표 가격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지금 이 흐름 지금 SNU뿐만 아니라 캐시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지금 현재 OLED 장비 관련된 설비 관련된 회사들이 있는데 그러한 회사들이 주가 흐름이 다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대장주는 제가 봤을 때는 SNU라고 보고 있고요. 네. SNU가 꺾여야지 다른 OLED 장비주들이 같이 꺾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SNU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급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은 일단 최근 거래량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형성한 게 지금 100만 주가 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신호가 나오는 거는 100만 주 이상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지만 고점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거래량 수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음봉, 긴 꼬리를 달게 된다. 그 시점이 매도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은 거의 약 15,000원 부근 정도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네. 답변 도움 되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15,000원까지 한번 쭉 끌고 가 보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일진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모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6,310원, 비중이 40%. 현재 시점에서 좀 매도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윤종민 전문가님, 지금 오늘자 한 4.5% 올랐거든요. 지금 매도 그냥 해버릴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네. 매도 보유해서요. 지금 매도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네.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좀 같아요. 걱정되시나 봐요. 조금 그래도 그래요? 플러스권이 있으니까. 예, 조금 수익 중이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어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예. 일진전기 상당히 이제 작년에는 좀 적자였었는데, 이번에는 1분기에도 그 추세를 이어갔고, 2분기, 3분기, 4분기, 대폭적인 실적 호전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이 종목의 어떤 앞으로는 대폭적인 성장이 이어올 거다. 성장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그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세가 집중이 됐죠. 이 종목 선정할 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실적이 좋아져도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 또 기관들한테도 관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도 관심이 없으면 올라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진전기는 실적도 좋아지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보고요. 많은 물량 상황을 거치고 목표가를 한번 볼게요. 물량이 많은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전 고점 한 6,800원까지는 원만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도 상승으로 예상이 돼요. 6,800원까지, 바라보시고요. 네. 6,800원에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네. 눌림을 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해도 이것을 더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매도하기 조금 아까우니까요. 6,800원까지 한번 홀딩해보자라고 하시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일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어머니, 네. 혹시 지금 저희 방송 시청 중이신가요? 예. 예, 좀 볼륨 소리를 조금만 X죠? 낮춰주세요. 아니, XT, 응. 아니, SBS죠. STX요? 아니, SBS 방송이죠. 아, 저희요? 예. 네, 지금 서울경제TV입니다. SENTV요? 예, 거기서 돌릴게요. 서울경제로. 아, 예, 감사합니다. 서울경제, 자, 예. 네네. 네. 일단은 저희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XTX요. STX요? 네. 네, 자, 어머니, XTX. 매수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네. 1억 2천에, 매수는 2,580원. 2,58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비중은요? 예, 25%. 25%요? 네. 어머니, 혹시 여기 좀 들어가 있는 비중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갔나요? 금액이? 1억 2천이요. 아, 정말요? 예. 아, 좀 손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그래서, 오래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고, 서울 주식을 오래 많이 하신 분들이. 이거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예. 네, 최근에 STX, 글쎄요, 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 더 많이 아시겠지만, 약간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갸우뚱해지기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일단은 전화 좀 끊어주시고요. 상담 잘 들어봐 주세요. 저희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만 전문가님, 네. STX 좀 들어간 비용도 상당히 많고요. 제가 놀라가지고 네. 말이 떨리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자, STX, 기업 분석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예. 근데 이걸 왜 좀 중장기적으로 추천을 하셨을까요? 글쎄요. 저도 좀 의문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STX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부채 부분이죠. 사업적인 어떤 부분보다, STX가 그동안 좀 무리하게 좀 사업을 확장해봤던 부분들이 2008년도에 그 금융 대란 위기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따른 이제 그때부터 이제 STX가 본격적으로 좀, 기업에 조금
좋지가 못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도 또 뭐 강덕수 회장이 뭐 사임을 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STX가 또 감자를 또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정말 여기서는 좀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보시고 지금 2,58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어느 정도 좀 행보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이평선 위로 올라타면 다시 좀 상승하지 않겠냐고 보셨는데,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자세히 보시면 22평선도 터치하고 제대로 올라서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옆으로 행보 구간을 보이다가 네. 결국에는 감자 때문에 이제 주가가 내려온 부분이죠. 우리 이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좀 볼 때는 아무래도 22평, 이렇게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22평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더 상승 흐름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좀 접근하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시고 이런 종목에 너무 큰 금액을 좀 들어가는 거는 좀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게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라 이제 우리가 수익률이 높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위험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욕심을 좀 부리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혼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매매 하지 마시고요. 이런 매매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STX가 감자를 했다는 부분이 나온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지금 거래량도 그렇고 정확하게 지금 올라가겠다는 신호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격은 지금 벌어진 상황이에요. 일봉상 흐름과 그리고 22평 사이에 이격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제 22평과 일봉이 만나는 시점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 네. 22평선을 올라탄다면 뭐 홀딩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빨리 손절하시고 나오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간다면 일단 그냥 빠져나오자라고 하시니까요. 어머니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문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산업이 들어왔는데요. 0035님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2,600원 매수가인데 너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계속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전문가님. 예. 우리 산업은 네. 전기차하고 관련돼서 이번 전기차 어떤 테마에 미국 테슬러 대표적인 세계적인 어떤 전기차 회사인데요. 네. 이 영향으로 이번에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주춤하는 상태죠. 그렇지만 우리 전기차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앞으로는 유망한 그 사업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예.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은 좀 모양새가 안 좋죠. 다만 아직까지 관심권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네. 다만 전기차 그 테마는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산업도 기관들의 외국인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었어요. 그런데 관심이 조금은 식지 않나 생각되고요. 네. 지금 이 종목 우리 산업은 앞으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는데 다만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죽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1차적으로 반등점은 12,300원에서 500원 정도. 거의 매수가 근처가 되네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한 일주일 다음 주에 네. 그 지점까지 올라올 거를 믿고요. 네.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21선을 예. 안착이 된다면은 한 번 더 수익선까지 올라와서 전고점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다만 이것은 어떤 테마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는 네. 실적 괜찮고요.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이 지속적인 성장이니까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 산업 다음 주까지 주가 흐름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시니까 잘 참고하십시오. 한 종목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인디에프가 들어왔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120원, 비중 40%.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인디에프 어류 업체죠.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 이제 어류 업체들이 좀 수급도 좋아지고 지금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요. 자, 인디에프도 좀 그러한 흐름을 같이 좀 느낄 수 있냐?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좀 수급적으로는 좀 모질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좀 하락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은 좀 주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62평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박스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894원이고, 지금 이제 손실 구간이신데, 일단 저 인디에프에 대해서는 올해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올해 좀 흑자를 좀 돌아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지만, 일단 문제는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죠. 네. 수급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1,000원 정도, 그게 지금 현재 122평선이죠. 122평선 부근이 30원이나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지금 현재 매도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좀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기서 상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수범, 윤종민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오늘 준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